그때 갑자기 상현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의원에서 급한 연락이었죠. 전화를 받은 상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상현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재주와 일반 술이 섞이면 안 돼요. 혈압약 드시는 분께는 위험할 수 있어요. 춘자 할머니는 이미 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니? 그 순간 경자 할머니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춘자 할머니에게 들이댔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모든 영상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잠깐, 이거 중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 증거는 남겨야지. 큰일 날 뻔했네. 경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묘한 흥미가 더 묻어났습니다. 마치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핸드폰 화면에는 춘자 할머니가 잔을 든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상민이가 재빨리 어머니 손에서 잔을 낚아챘습니다. 도대체 누가 잔을 바꿔놓은 거예요?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누군가를 탓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잔을 번갈아 보며 어떻게 구별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죠. 현주는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죠. 저는 잔을 바꾸지 않았어요. 급식실에서 가져온 건 매실주뿐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동시에 혹시 자신이 실수를 했을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잔을 바꾼 기억이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시장 입구 낡은 스피커에서 구수한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미자의 애절한 목소리가 골목 구석구석을 적시며 하루를 깨우고 있었죠.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시장은 벌써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대야에 배추가 숨죽어 누워 있고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연탄 냄새가 골목을 타고 천천히 올라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박춘자 할머니는 73의 나이에도 장날마다 어김없이 가게 셔터를 반쯤 올려놓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맷돌 위에 삶은 콩을 올려놓고 정성스럽게 눌러 으깨는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장인 같았죠. 주름진 손이 리듬감 있게 움직일 때마다 구수한 콩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비법장은 기다림이야. 사람도 장처럼 기다려야 맛이 난단다. 춘자 할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외환위기 때 온 집안 금반지까지 모아서 장사를 버텨낸 이야기는 시장 상인들도 다 외울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때 춘자 할머니는 장독이 있는 한 우리 집은 망하지 않는다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었죠. 가게 뒤편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독들이 7개나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은 30년도 넘었고 가장 새로운 것도 10년은 좋기 묵은 것들이었죠. 각각의 독마다 다른 맛과 향을 품고 있었고 춘자 할머니만이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된장독, 고추장독, 간장독, 그리고 특별한 약재를 넣어 만든 특제장독까지 이 모든 것이 춘자네 장독대의 자랑이자 생계의 터전이었습니다. 독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쌓인 정성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들 상민이는 48살로 낡은 트럭을 몰며 물류센터와 시장, 그리고 학교를 도는 운반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집 저 집 물건을 실어 나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죠. 트럭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우리 집 장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상민이에게
어머니의 장독대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며느리 현주는 43으로 인근 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사로 일하며 배식대 뒤에서 늘 환한 미소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기쁜 순간이라고 했죠. 특히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장맛을 급식 반찬에 살짝 응용해서 아이들 입맛을 사로잡는 것이 소소한 자랑이었습니다. 현주는 장독대 앞에서 일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꼈고 시어머니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며 하나하나 익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장 담그는 비법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죠. 딸 상현이는 50살로 시내 한의원에서 상담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약약 냄새가 밴 흰 코트를 걸치고 가끔 시장에 들러 어머니를 챙겨보곤 했죠. 한방과 양방을 넘나들며 환자들을 상담하는 일이 천직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약재 장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한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그 지식을 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상현이는 어머니의 비법이 한의학적으로도 탁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참 화목한 가족이었지만 속은 늘 미세하게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장독대가 있었죠. 어머니, 가게 상호 춘잔의 장독대는 상표 등록을 누가 해야 하나요? 상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현주는 조용히 젓갈을 재면서 눈길을 피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현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현이는 계속해서 비법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누이 경자 할머니는 76으로 틈만 나면 은근히 한마디씩 툭 던졌습니다. 며느리 손맛은 며느리 집에 가서 쓰는 거고 친딸 솜씨는 친정을 도와야 하는 게 순리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잖아. 그럴 때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얼어붙었고 현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자 할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었지만 매일 장독대를 지키며 살아가는 현주에게는 가슴 아픈 말이었죠. 춘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독대에 손을 얹곤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복잡했죠. 이 집의 자존심이자 생계수단인 비법장을 과연 누구에게 물려줘야 옳을까 하는 고민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딸에게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매일 함께 일하며 정성을 다하는 며느리에게 맡겨야 하는 건지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중했고 두 사람 모두 장독대를 사랑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각자 하루 일과를 간단히 나누고 나면 자연스럽게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 속에는 말하지 못하는 각자의 속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상은 그렇게 약간 불편한 평화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트로트가 흘렀고 장독대의 장들은 묵묵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시장 전체가 배추와 무, 고춧가루 냄새로 가득했죠. 춘자 할머니네 집 마당에도 하얀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빨간 고춧가루가 담긴 커다란 양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날이었죠. 매년 이맘때면 춘자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김장 담그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현주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수육을 삶고 굴을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통마늘을 까면서 혼자 중얼거렸죠. 올해도 어머니 손맛을 따라갈 수 있을까? 20년 넘게 김장을 함께 담갔지만 여전히 춘자 할머니의 손맛은 신비로웠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분량인데도 어머니가 버무린 김치는 뭔가 다른 맛이 났거든요. 현주는 올해야말로 그 비법을 완전히 터득하고 싶었습니다. 상현이는 한의원에서 특별히 준비한 약재주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이걸 조금 넣어보세요. 소화에도 좋고 김치 발효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딸로서 어머니의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과 함께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죠. 상현이에게는 어머니의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한의원에서 배운 지식으로 집안의 비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상민이는 트럭으로 시장을 몇 바퀴 돌며 가장 좋은 젓갈을 구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김치엔 최고 재료만 써야지. 그는 늘 그렇게 말하며 자부심을 드러냈죠. 어머니의 솜씨에 자신의 정성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새벽 경매에서 가장 싱싱한 새우젓과 멸치젓을 골라오는 것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마당에 둘러앉아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춘자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예술이었죠.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스럽게 양념을 발라가며 김치는 마음을 담는 거야. 성급하게 하면 맛이 삐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주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어머니의 손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특히 양념 비율을 맞추는 부분에서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한참 김장을 담그던 중 경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춘자야, 올해 김장은 어떠니? 며느리가 제대로 배우고 있나? 경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견제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주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시누이 앞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늘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수육과 굴, 통마늘이 상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김치국물을 퍼담은 양푼 옆에는 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주가 급식실에서 가져온 매실주였고 다른 하나는 상현이가 준비한 약재주였죠. 가족들이 하나씩 나눠 마시며 김장의 노고를 달래려는 참이었습니다. 매년 김장날이면 이렇게 모여 앉아 한 잔씩 기울이는 것이 전통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상현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의원에서 급한 연락이었죠. 전화를 받은 상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상현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재주와 일반 술이 섞이면 안 됩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께는 위험할 수 있어요. 춘자 할머니는 이미 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니? 그 순간 경자 할머니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춘자 할머니에게 들이댔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모든 영상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잠깐, 이거 중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 증거는 남겨야지. 큰일 날 뻔했네. 경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묘한 흥미가 더 묻어났습니다. 마치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핸드폰 화면에는 춘자 할머니가 잔을 든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상민이가 재빨리 어머니 손에서 잔을 낚아챘습니다. 도대체 누가 잔을 바꿔놓은 거예요?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누군가를 탓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잔을 번갈아 보며 어떻게 구별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죠. 현주는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죠. 저는 잔을 바꾸지 않았어요. 급식실에서 가져온 건 매실주뿐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동시에 혹시 자신이 실수를 했을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잔을 바꾼 기억이 없었거든요. 매실주? 한의원 약재주와 섞이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 경자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당을 넘어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였죠. 아니, 며느리가 이런 중요한 걸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어? 마침 지나가던 시장 사람 둘셋이 호기심에 마당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춘자네 무슨 일이야? 뭔가 큰일 났나? 김장하다가 무슨 사고 났나? 수군거림이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장에서는 소문이 바람보다 빨랐거든요. 특히 춘자네처럼 유명한 집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더욱 빨리 퍼져나갔죠. 상현이는 황급히 한의원에 전화를 걸어 약재주의 정확한 성분과 부작용을 재확인하려 했습니다. 혹시 매실과 같이 먹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에 상현이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김장은 우리 집의 가장 중요한 의식인데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무언가 불길한 징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김장을 담그며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경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고 현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앞치마를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상현이는 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상민이는 두 잔을 번갈아 보며 답답해하고 있었죠.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춘자네 장독대에서 큰일 났다더라. 약이랑 술이랑 섞였다는데 며느리가 실수했나? 소문은 점점 부풀려지며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카카오톡 단체방에 한 편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경자 할머니가 촬영한 김장독집 약재주 사건 영상이었죠. 제목도 자극적이었습니다. 춘자네 장독대 큰일 났다. 약재주 사고 현장. 영상 속에서는 춘자 할머니가 잔을 들고 있는 모습과 가족들이 소란스럽게 떠드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상인회 단체방, 어머니들 모임방, 심지어 지역 맘카페까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어머, 춘자네 무슨 일이야? 약재주가 뭔데 위험한 거야? 며느리가 실수한 건가? 추측과 걱정이 뒤섞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상현이는 한의원에서 퇴근하던 중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현 씨, 인터넷에 영상 하나 올라왔는데 혹시 댁 이야기 아니야?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한 상현이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벌써 1000회를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댓글들이었습니다. 한의원 상담실장이 약재 관리도 제대로 못하나? 처방주가 일반 술이랑 섞이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현주는 급식실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현주 씨, 인터넷에 나온 영상 봤어요? 영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이 만든 술을 반입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현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식실에서는 외부 음식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학교 영양사로부터 정식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주 씨, 내일 오전에 교감 선생님과 면담이 있어요. 학부모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차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직장에서 이런 일로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춘자 할머니는 시장 상인회에서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습니다. 춘자 씨, 내일 오전에 상인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있어요. 비법장으로 혼합주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해명이 필요해요. 상인회장의 목소리는 진중했습니다.
시장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상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게 상호 등록은 정확히 누가 한 거예요?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상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임시로 출원했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정식으로 넘겨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현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비법장 레시피를 참고해서 급식 반찬을 개발했어요. 학교에서 지역명가 레시피 공모전에도 냈고요. 시어머니의 비법을 활용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고 싶었다는 뜻이었죠. 경자 할머니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봐라, 누가 진짜로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는지. 친딸은 상표권까지 챙기고 며느리는 그 비법으로 상까지 받으려 하고 말투에는 은근한 비꼬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질서와 현대적인 법적 권리가 충돌하고 있었죠. 상표권, 공모전, 영상 증거, 학부모 민원. 장독대의 고요한 침묵은 법률과 댓글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피하지 말자. 이렇게 된 이상 제대로 끝을 보자.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시장을 지켜온 상인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도 버텨낸 할머니였죠. 이 정도 파도는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장은 술렁였습니다. 춘자네 가게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들, 걱정해주는 단골들, 그리고 구경꾼들까지. 춘자네 정말 큰일 났나? 비법장이 어떻게 된 거야?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인회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춘자 할머니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장은 40년 전통입니다. 약재를 넣은 특제장도 있지만 안전하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상인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자 씨, 요즘은 인터넷 시대예요. 한번 소문이 나면 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아요. 한편 상현이의 한의원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선생님, 약재주와 매실주를 같이 마시면 정말 위험한가요? 한의원에서 관리하는 약재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상현이는 하루 종일 해명에 시달렸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현주의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표가 찾아와 따졌습니다. 조리사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만든 술을 급식실에 가져온 게 사실인가요?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주는 억울했지만 해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상만 봐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웠거든요. 저녁에 다시 모인 가족들은 각자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지쳐 보였습니다. 상민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가족 모두가 피해를 봐요. 경자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혈육에게 물려줬어야 했어.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야. 현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 집 사람이에요. 20년 넘게 장독대를 지켜왔어요. 춘자 할머니는 조용히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평온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갈등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통과 현실, 혈연과 정성, 가족과 세상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밤에는 인터넷 댓글과 씨름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며느리가 비법 훔치려다 사고 냈다. 친딸이 어머니 가게 빼앗으려 한다. 온라인에서는
분열을 조장하는 댓글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추측이 더 빨리 퍼져나갔죠. 상민이는 물류센터 야간 근무 중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휴게실에서 혼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김장날 그날의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누가 정말로 잔을 바꿔놓았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흐릿하게나마 손목 부분이 보였습니다. 얇은 팔찌를 한 손목이었죠. 그런데 그 팔찌가 어디서 본 듯 익숙했습니다. 현주는 학교에서 잠정 업무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 해고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출근 정지와 다를 바 없었죠. 학부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초등학교 3학년 한 아이가 급식 시간에 조리사 선생님이 만든 거 독주 아니죠? 라고 물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주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상현이는 한의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담 중에 말을 더듬는 일이 생겼죠. 한약은 정확한 비율과 경계가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하다가 자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장날 사건 이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평소 자신있게 처방하던 약재들도 이번 일 때문에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경자 할머니는 상인회에서 열린 비공식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우리 춘자가 장인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전통 기법을 제대로 보존하려면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죠. 피는 못 속여요. 비법은 핏줄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상인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밤 춘자 할머니는 혼자 장독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를 켜놓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했죠. 어머니의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의 자존심인 비법장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옳을까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천천히 장독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된장의 깊은 향이 코끝을 스쳤죠. 우리 집 장은 1968년 매주부터 시작됐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시누이 경자도 그 시절에는 어린 세대기라 많이 무서워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이 이어진다면 가족이 모두 상처를 입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춘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시장 공개 시연을 제안했습니다. 비법장의 진짜 맛과 제조 과정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 지지했죠.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공개 시연 당일 시장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단골 손님들뿐만 아니라 호기심에 온 사람들, 기자들까지 왔죠. 춘자 할머니는 당당하게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40년 전통의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매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특히 약재를 넣는 특제장의 경우 어떤 재료를 얼마나 넣는지 정확한 비율까지 공개했죠. 이 약재들은 모두 한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고 안전한 약만 사용합니다. 관객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정성으로 만드는 줄 몰랐어요. 역시 명인의 손맛이 다르구나. 박수가 터져나왔고 시연 후에는 시식회도 열렸습니다. 춘자 할머니의 장으로 만든 찌개와 반찬들을 맛본 사람들은 모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하지만 시연이 끝나갈 무렵 경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시연은 좋았지만 김장날 잔이 섞인 건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 영상도 여전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연을 해도 그날의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거든요. 관객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날 일은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정말로 잔을 바꾼 거야? 며느리가 한 건가? 딸이 한 건가? 공개 시연으로 잠시 좋아졌던 분위기가 다시 미묘해졌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맛을 보여줘도 의혹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기억에는 맛있는 장보다는 자극적인 사건이 더 오래 남는 법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춘자 할머니는 지쳐 보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시연을 했지만 결국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했거든요. 가족들도 각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노력은 고마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상민이는 그날 밤 다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 팔찌를 한 손목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 팔찌는 분명히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상현이가 평소에 차고 다니는 은팔찌와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확신을 가지기에는 영상이 너무 흐릿했습니다. 공개 시연 다음 날 새벽 춘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아침 일과를 시작하려던 중이었죠. 혈압이 갑자기 치솟았던 것입니다. 상민이가 발견했을 때 춘자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장독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민이의 다급한 외침에 온 가족이 뛰어나왔고 곧바로 구급차가 호출되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좁은 시장 골목을 비집고 들어오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춘자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더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수군거림이 시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동안의 소동이 몸이 약한 할머니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왔죠. 한편 잔 섞임 영상은 지역 뉴스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막은 더욱 자극적으로 만들어졌죠. 가문의 비법, 며느리 손에서 흔들리다 전통 장인 가족 내분으로 위기. 기자들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선정적인 제목만 달아놓았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기사는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현이의 한의원은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하루 휴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의원 상담실장이 가족 간의 약제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서요? 아이들 치료를 맡길 수 있을까요?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상현이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현주의 학교에서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개인 제조 알코올 음료 반입 의혹에 대한 조사라는 공식적인 문서였죠. 현주는 변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동료 조리사들도 어색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현주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구석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상민이마저 물류센터에서 계약 연장 보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 사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꺼번에 생업에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상민이는 트럭 운전대를 잡고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춘자 할머니는 가족들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자 할머니가 병상 옆에 앉아 퉁명스럽게 말했죠. 춘자야, 이제 그만 정리해. 딸에게 물려주고 편히 쉬어.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승리감이 더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디까지나 며느리일 뿐이야. 핏줄이 우선이지. 현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모든 게 조용해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왔지만 결국 남의 집 사람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았어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상현이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언제까지 아이 취급하실까? 내가 정말로 이 집을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걸까?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주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상민이가 조심스럽게 낡은 파일 한 권을 꺼냈습니다. 1997년 장부와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어머니, 이거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파일을 펼치자 금모으기 운동 때 반지를 내놓던 그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죠. 외환위기 당시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혈압이 급상승했을 때 춘자 할머니가 비법장의 약재 비율을 바꿔서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일반 된장이 아니라 특별한 약재를 넣어 만든 치료용 된장으로 바꾼 것이죠. 그 덕분에 아버지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들 중에는 가족들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진에서 낯익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현이가 차고 있던 은팔찌와 똑같은 팔찌였죠. 김장날 영상에서 잔을 스친 그 팔목의 팔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상민이는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상현이에게 쏠렸죠. 상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로 언니가 그날 잔을. 춘자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날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상현이가 왜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는지, 왜 약재주의 위험성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진실이 밝혀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경자 할머니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마 상현이가? 지금까지 며느리를 의심해 왔는데 실제로는 조카딸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찾아왔어요. 상현이는 어떤 심정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현주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것이고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춘자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상현이 자신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죠. 맞아요. 잔을 바꾼 건 저예요. 모든 이의 시선이 상현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현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언니, 왜 저를 믿지 못하셨어요?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2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결국 믿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상현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언니를 못 믿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혈연이 먼저라고, 며느리는 결국 남의 집 사람이라고. 말끝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 어머니와 우리 가게를 지키고 싶었어요. 영상이 돌면 며느리 쪽이 불리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민이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현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동생을 향한 원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모욕을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그때 침대에서 눈을 뜬 춘자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모든 시선이 춘자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보이며 놀라운 고백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김장날 잔은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가족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약재주는 독이 아니라 혈압약을 대체할 수 있는 특별한 시럽이었어. 상현이가 한의원에서 만든 약재 레시피를 현주가 매실과 섞어서 맛을 조정한 거였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민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섞여도 안전한 거였어요? 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합이었어. 내가 일부러 섞였다는 소문이 나게 둔 거야. 경자 할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춘자야? 춘자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30해 넘게 우리 집 체면이 딸과 며느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잖아. 사람들은 피가 답이라고 하니까 내가 눈으로 보여주고 싶었어. 춘자 할머니는 현주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손이 집안을 잇는다는 걸 말이야. 현주의 손으로 말이지.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이런 복잡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상현이는 충격을 받은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잔을 바꾼 것도 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춘자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지. 내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도 현주를 의심하는 마음도. 그래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어.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왜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춘자 할머니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현주야. 하지만 진짜처럼 보여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정말로 억울해하는 모습이어야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경자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헛소리를 한 거네? 춘자 할머니는 신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전통적으로는 그게 맞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상민이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너무 위험한 방법이었잖아요. 정말로 사고가 날 수도 있었고 가족이 모두 상처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위험했지. 하지만 이대로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 춘자 할머니는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마지막 설명을 했습니다. 상현아, 내가 잔을 바꾼 것도 나는 다 알면서 기다렸어.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말이야. 혈연만으로는 집안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상현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주야, 너는 이미 이 집의 진짜 기둥이야. 매일 장독대를 지키고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우리 가족을 돌봐줬잖아. 핏줄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런 정성이야. 현주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자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춘자야, 내가 틀렸구나. 피만 믿고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쳤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야, 미안해.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상현이가 현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언니가 얼마나 이 집을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했어요. 현주는 상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힘들었잖아요. 상민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오해가 풀린 거네요. 어머니, 정말 대단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다음엔 미리 상의해 주세요. 춘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의심하지 말자. 다들 나를 믿어. 그리고 앞으로는 함께 치유해 나가자. 장도 마음도. 병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영상과 댓글들, 각자의 직장에서 받은 타격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뒤 장독대 앞에서 가족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 학부모 대표, 지역 기자들, 그리고 호기심에 몰려든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모였죠. 경자 할머니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춘자 할머니는 이 자리를 준비하며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춘자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오해와 소문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죠. 영상으로 보셨던 그 잔은 제가 바꾼 것입니다. 약재주는 독이 아니라 혈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시럽이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약재의 성분 분석표, 한의학적 근거 자료, 그리고 안전성 검증 서류까지. 이 모든 증빙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상현이가 나와서 전문적인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재를 안전한 비율로 희석한 것입니다. 매실주와 교차 복용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현주도 마이크를 잡고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그 시럽을 매실과 천연 효소로 맛을 조정한 것은 저입니다. 급식 반찬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염도와 당도를 적절히 조절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경자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경자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죠. 그럼 춘자야, 왜 그런 복잡한 일을 벌인 거야? 며느리를 띄우려고?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30해 동안 이어져 온 고정관념을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혈연만이 전부라는 생각, 며느리는 영원한 외부인이라는 편견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상현이가 고개를 숙이며 나섰습니다. 잔을 바꾼 것은 저입니다. 어머니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저를 기다려주셨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비법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상민이가 마지막 발표를 위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게 상호는 춘자네 장독대에서 장독 있는 집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공동대표는 어머니와 현주 그리고 상현이가 함께 맡을 예정입니다. 물류와 납품은 제가 계속 책임지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학부모 대표가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럼 급식 공모전거는 어떻게 되나요? 현주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재심사를 받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네 가족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신뢰가 갑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죠. 지역 기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쉽게 납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서 따졌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이런 연극을 한 건 잘못 아닌가요? 사람들을 속인 거잖아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방법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뿌리 깊은 편견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정직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비법은 정말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건가요? 현주와 상현이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비법은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한의학적 지식을, 현주 언니는 실용적 경험을 나누면서요. 현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되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정성과 시간, 그리고 진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감동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자 할머니가 한참 침묵하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경자 할머니에게 쏠렸죠. 내가 완전히 틀렸구나. 목소리에는 진솔함이 담겨 있었어요. 피만 믿고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못 봤네. 현주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경자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인정과 사과의 의미가 담긴 박수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고 결국 공청회장 전체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며느리 입장에서 많이 공감됩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 공감의 목소리를 냈어요.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된 일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상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네요. 하지만 다음엔 미리 상의해 주세요. 춘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야. 우리 모두 많이 배웠잖아. 상현이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앞으로 정말 함께해요. 제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현주도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배워나가요. 전통도 지키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가면서요. 경자 할머니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춘자야, 내가 옳았어. 시대가 바뀌었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춘자 할머니는 신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틀리지 않았어요.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은 소중해요. 다만 방식을 조금 바꾸는 거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장독대에 붉은 노을이 비쳤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어요. 오랜 갈등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전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봄장 담그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장독대 주위에는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업 김치 체험 교실이라고 적힌 손글씨 팻말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지난해의 소동 이후 춘자네 장독대는 오히려 더 유명해졌죠. 투명하게 공개된 비법과 가족의 진솔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현주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배추 속에 들어가는 건 양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저린 거예요. 아이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주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학교로도 복직했고 급식 공모전에서는 대상까지 받았거든요. 지역 명가와 함께하는 건강급식이라는 주제로 춘자 할머니의 비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메뉴가 높은 평가를 받았죠. 상현이는 한의원 상담실장 명패 옆에 작은 문구를 새로 붙였습니다. 경계는 지키되 사람은 잃지 말자. 환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신뢰받는 상담사가 되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상현이가 개발한 혈압관리 시럽은 고령층 무료 시음 행사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상민이의 트럭에는 새로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독 있는 집 마이너스 학교와 경로당 납품 전문. 물류센터에서도 계약을 정식으로 연장해 주었고 오히려 더 많은 일거리가 생겼어요. 정직한 가족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이죠. 시장 스피커에는 여전히 트로트가 흘렀지만 그 음색이 더욱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장독대 앞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통 발효 교실이 열렸습니다. 춘자 할머니와 현주, 상현이가 함께 강사로 나서서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르쳤어요. 춘자 할머니는 전통 기법을, 현주는 실용적인 응용법을, 상현이는 건강학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탄생한 것이죠. 어느 날 경자 할머니가 귤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상자를 툭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비율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장 담그는 비율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비율도 있더라고. 춘자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경자 할머니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사과 3알, 응원 7알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사과 3알, 응원 7알이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경자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긁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비판만 했구나. 앞으로는 사과도 하고 응원도 많이 해주려고. 특히 현주한테 말이야. 현주는 감격해서 경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오후 춘자 할머니는 장독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며 점검했습니다. 각각의 독에서 나오는 향기가 모두 달랐지만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마치 가족처럼 말이죠.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있을 때 더욱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요. 시장에서는 춘잔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혈연보다 정성이 더 진한 가족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받아들인 집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다른 가족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으로 고민하던 집들이 춘자네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어린이날이 되자 시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독 있는 집과 함께하는 어린이 요리 교실이었죠. 현주가 메인 강사를 맡았고 춘자 할머니와 상현이가 도우미로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건강한 반찬들을 부모님과 함께 시식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 아이가 현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장을 담그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현주는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대답했어요. 좋은 맛은 기다림에서 나와. 사람들 사이의 정도 마찬가지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익혀야 진짜 깊은 맛이 나는 거지. 상현이가 옆에서 보충 설명했습니다. 발효라는 건 살아있는 과정이에요. 미생물들이 서로 도우면서 더 좋은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기와를 타고 내려앉았습니다.
김치 국물처럼 붉은 노을이 장독대를 물들였어요. 춘자 할머니는 장독대를 한번 쓸고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장도 사람도 햇볕과 바람, 그리고 기다림이 만드는구나. 30해 동안 혈연만 고집했던 편견이 뒤집히고 나니 남은 건 함께 익어가는 진짜 가족의 맛이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경자 할머니도 함께였어요. 각자 하루 일과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매실주 잔을 들어 올렸죠. 오늘은 걱정 없이 마실 수 있겠네.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현주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잔은 정말 안전한 거죠? 춘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섞일 것도 없어. 우리는 이제 하나의 잔이니까. 매실향이 코끝에 부드럽게 맴돌았습니다. 그 향기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도 앞으로의 희망도 모두 담겨 있었어요. 상민이가 잔을 들며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시장의 정겨운 소리들이 들려왔고 장독대의 장들은 오늘도 묵묵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 할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잘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통도 지키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가족이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장독대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이야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야기, 그리고 사랑과 포용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봄바람이 장독대를 스치며 지나갔고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